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10쪽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오늘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생명과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명과학. 맞습니다. 생명과학은요, 살아있는 우리 어떤 생물, 그 생물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과학이고요. 이 생명과학은요, 생물의 특성을 잘 연구해서 우리 생활에 이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나요? 첨단이 뭔가 새롭고 최신의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 생명과학은요, 생명과학 중에서도 최신의 기술을 딱 적용해서 하는 것,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과학기술로 생명의 특성을 연구하고요. 그렇게 밝혀진 새로운 내용들을 또다시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느 뉴스인데요. 박사님, 바다에 사는 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모습인가요? 라고 하니까요, 박사님께서 네, 이 원생 생물을 이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굉장히 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환경 오염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자원의 낭비도 심했죠. 그런데 원생생물, 우리가 배웠던 핵함이나 집신벌레나 아메바 등등의 원생생물을 이용하면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기술로 또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과학이 첨단 생명과학입니다. 자, 밑에 있는 글 함께 읽어볼게요. 바다에 사는 일부 원생생물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을 우리 생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스스로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요, 생명과학을 다룬 책이 있다면 책을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이학습터 지금 듣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 노트북 등등 그런 기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조사할 거는요, 균류도 마찬가지고요, 원생생물이나 세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생물들과 관련해서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첨단 생명과학이 일상에서 쓰이는 예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자기가 이거가 조금 더 믿을만 하겠다, 여기 있는 자료가 조금 더 풍부하고 우리 과학 시간에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어린이 백과사전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첨단 생명과학이 어떤 것인지, 또 병원에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세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과수원이나 자동차, 그리고 그 밖의 경우들도 나와 있는데요. 꼭 여기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검색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검색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거 다 조사를 하면서요,
실험 관찰 56쪽에 한번 조사한 결과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류나 원생생물이나 세균 등등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과 관련된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거잖아요. 형식에 상관없이 밑에 있는 넓은 네모칸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 마인드맵처럼 그려서 조사를 해도 괜찮고요. 줄글로 적어도 괜찮고요. 그림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림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한번 스스로 조사를 한 뒤에 이곳에 정리하고 다시 영상 재생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런 거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약이었어요. 약 중에서도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약 있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때 우리가 잘 몰랐던 푸른 곰팡이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요, 약 중에서도요, 우리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농약 있잖아요. 우리 농작물 여러 가지 식물들의 해충, 벌레, 해충에게만 질병이 생기도록 하는 세균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 세균은요, 사람이나 다른 곤충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농작물을 망치고 망가뜨리는 해충들한테만 딱 그런 생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약 말고요, 연료도 있었어요. 우리 연료라고 하면은 불을 떼거나 자동차나 어떤 탈 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석유나 석탄, 그거는 연료 중에 생물 연료가 있대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관찰했었던 핵함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핵함 말고도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용해서 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생물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가 생기거나 생물 연료를 이용하는 보일러가 생긴다면 조금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우리 지금까지는 석유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가 들어있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양제 같이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나 어떤 식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균류,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원생생물, 균류나 원생생물이 가진 특징들 중에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딱 쏙쏙 뽑아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조사한 거는 이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도 이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보다 더 많은, 더 새롭고 신비한 정보들을 찾아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잘 정리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는 교과서 111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교과서에 나타난 어떤 예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111쪽을 보면요, 맨 위에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균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 조금은 해로울 수 있는 세균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균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첨단 생명과학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발빠르게 어떤 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픈 질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양소가 풍부한 원생생물들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우리 아까 실험 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생 생물을 아니면 또 다른 작은 생물들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 주었던 플라스틱의 원료를 가진 세균이에요. 자, 이 세균을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몸통인데요. 안에 하얀 색깔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재료가 된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면은 더 이상 석유를 이용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균류, 원생생물, 세균 등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부 곰팡이들의 특성을 이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원생생물 중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데도 이용할 수 있어요. 또 물질을 분해하는 세균의 특징을 이용해서 하수 처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펑펑 쓰고 난 세수를 한 물, 밥을 먹고 난 물 등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는데요. 그거를 세균들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다시 분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플라스틱의 원료를 가진 세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실험 관찰 56쪽의 밑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한 예, 위에서 조사한 것들 말고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우주에 가는 사람들에게 우주식량은요, 오랫동안 우주에 나가서도 보존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곰팡이나 균류 등에서 얻어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주식량을 만들 때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과학책에서 나왔지만 예방주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맞고 있잖아요.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이런 첨단 생명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학, 그 중에서도 최신의 첨단 생명과학은 항상 연구를 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예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중요한 첨단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가 또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